자, 그러면 A 파트가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서간도로 이주하게 된 배경이 설명된 부분인 거죠. A라는 부분에 서간도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부분에 필기되어 있어요. A 부분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생을 많이 했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의 집안 살기 좋은 바람에 여기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그죠? 살기 좋다는 바람에 저기 밑줄 다시 할게요. 서간도로 이사를 했다. 근데 실상은 어땠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가든 신신하랴 잘 지내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 열려질 리 없었다. 비옥한 땅 전야, 자 땅도 그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조금 좋은 땅은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모조리 차지했고 황무지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있어요. 이걸 다 자기가 개간해야 돼. 개간해야 내 땅이 되는 거거든. 자, 황부지는 많았지만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해야 되고. 자, 여기부터 가로 열어볼게요. 여기부터 가로 열어볼게요. 황무지라도 읽어볼까 했는데 무슨 행세로 1년 동안 장구 오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건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황무지를 개간하면 솔직히 말하면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곡식을 못 심는다는 얘기야. 그것을 개간이 다 끝날 때까지.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수확을 못 하는 거잖아.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굶어? 1년 동안?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였다는 거를 가로 여닫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비옥한 땅은 이미 남의 차지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내 땅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처지야. 왜? 수확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수확이 없는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남의 밑천을 얻어서 그 남의 밑에 들어가서 농사를 또 지어. 빌려서 지었다 보니까 결국 또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수작료를 줘야 돼.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빈 주먹뿐이었다는 거죠.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서 살았다. 그럼 무슨 뜻이야? 간도에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네요. 간도에서 매우 힘겹게 지냈어요. 그의 아버지는 병을 얻어서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고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버텼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나서 4년이 돼서 어머니가 영양이 부족해 영양실조 그리고 노동에 지친 탓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여기까지가 내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의 내용 서간도로 이주하고 나서도 비참한 삶이 계속됐다는 거죠. 자, 다시 뒤로 돌려서 볼게요. 모친까지 돌아갔구만. 여기부터 외부 이야기 시작이죠.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드셨대요.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뚝 끊습니다. 자,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어요. 자, 한동안 머뭇머지 있다가 나는 차에 탈 때 친구들이 사진 정조병 마개, 정조병, 자, 술이죠? 정종이라는 거, 정종 동그라미 할게요. 정종이라는 것을 이제 술이라는 건데, 공감대 형성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나와 그의 공감대 형성의 매개체다. 그리고 슬픔을 위로하게 되죠. 자, 그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어요.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술로 달랜다는 거죠. 5잔을 마시는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자, 부모님 이럴 땅에 오래 머물기 싫어서 신유주 중국이죠. 그리고 안동현으로 품을 팔았다는 건 일용직으로 막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규슈 탄광에도 있어보고 그 다음에 오사카 철공장에도 이거 좀 본문이랑 다른데 어쨌든 지역 이름이 여기가 조금 더 자세히 사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사카에 또 몸담아 봤으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 다 경험했다는 거죠. 벌이는 좀 나았지만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져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형편도 아니에요. 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주접이라는 말은 정착이에요.
정착을, 그러니까 마음이 허헛하니까, 그지? 정착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외롭고 힘들고 화도 나고 하니까 고국산천, 자기 조국이 그리워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버릴 일거리도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고향에 가니까 반가운 사람 있습디까? 했더니 탄식을 했죠.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몽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죠. 9년 동안이나 퍽 변했겠습죠.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옳진 않더만. 자, 아무것도 없다. 자, 무슨 뜻이에요? 폐허가 됐다는 거죠.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페노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만 단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가 살던 터도 집터도 안 남았는기요. 앞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이나 했는기요. 자, 고향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져 갔습니다. 자, 썩어 빠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무덤을 파서 젖혀놓은 것 같다.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무덤에 비유했어요. 무덤에. 그지? 얼마나 진짜 거의 사람이 흔적이 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100여호, 100가구 정도가 살던 동네였는데 거의 없었다는 얘기요. 한숨을 쉬면서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 그는 먼 산을 바라보다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마시고 아이고 가슴이 터지는구만 터져 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대요. 자, 그 눈물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뭐를 봤다? 여기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왔어요.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나는 그의 얼굴에서 봤대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얼굴은 뭘 상징하겠어요? 그지? 자, 일제강점기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 줄 알겠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이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7쪽 그 다음에 39쪽 40쪽까지 문제풀이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메밀꽃 필 무렵은 프린트 필기 정확하게 해오시면 됩니다. 자, 내용 잘 필기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